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가지고 급발진 영상을 보게 됐어요. 급발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사고 영상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대처법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급발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만약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나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급발진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급발진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여러 가지 사고 영상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합했을 때 두 가지 주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차량 결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 과실이다 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량 결함이 수는 있는데 그 차량 결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브레이크는 대부분이 기계식이고 부스터 작용을 하기 위해 이제 전동식 모터가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 부스터의 압을 이제 예전에는 유압으로 해줬다면 그거 이제 모터로 이제 해주는 방식인데 이 스티어링 휠처럼 마찬가지로 이 스티어링 휠이 잠겼을 때 내가 있는 힘껏 돌리면 스티어링이 돌아가듯이 그 전동식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해도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제동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동과 구동 장치는 이제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발진에 있어서는 뭐 요즘에 전자장비로 이제 ECU나 이런 다양한 제어기들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차량 결함이든 운전자 과실이든 사실 이거는 제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급발진이 일어났으면 뭐가 문제가 되었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급발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차량 결함이다, 뭐 운전자 과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전문가들께서 자동차 전문가들, 뭐 명장님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급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그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급발진 예방법은 급발진이 갑자기 발진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앞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시동을 걸고 나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선 시동 버튼이 저는 여기 있는데 이 시동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액세서리 온이라고 해서 ACC 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 누르면 이그니션 온이라고 해서 IG 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클러스터를 보면 이렇게 바늘이 한번 끝까지 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게 지금 내가 자가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동을 걸어줍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 아이들 RPM이라고 해가지고 RPM이 쫙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진동이나 회전수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면서 내려가요. 지금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D를 놓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차량 입장에서 일단 전자장비,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싹 하고 이그니션온에서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점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엔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은 거의 50% 이상을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급해서 빨리 출발될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순간이라면 최대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급발진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를 처음에 운행하고 시동을 켤 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 천천히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명장님들이 얘기했던 대처법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브레이크를 세게 꾹 밟는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어를 뒤에서 N단으로 이렇게 바꿔줘라.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시동을 꺼라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대처법 중 하나고, 대처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내가 뭐 하는 사이에 금방 속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인명피해를 줄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공식적인 대처법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의 대처법을 듣고 한참을 좀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이 대처법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현실성이라는 거를 좀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두 가지 대처법을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는다 부터 시작되는 이 대처법에 대해서 먼저 현실성을 투여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가속이 되는데, 내가 원치 않은 가속이 되는데 당연히 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동했는데 제동이 만약에 안 먹혀요. 아니면 생각보다 내가 평상시에 느끼던 제동감하고 달라가지고 제동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제동이 안 나오네? 왜 이러지 하면 또 뗐다가 밟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급발진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제 3초 뒤에 급발진이 일어날 거야. 급발진이 일어나면 내가 브레이크를 한 번에 쭉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브레이크는 최소 2번 이상은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만약에 안 든다고 가정했을 때 두세 번을 밟아버리고 그때도 안 들면 압이 차가지고 제동이 더 안 돼요. 그럼 이제 제동이 불능인 상태가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제동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지 하면서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 다음에 N단으로 넣는다. 이것도 현실성을 투여했을 때 N단에 넣는다는 거는 내가 변속기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수동을 운전하신 분이나 약간 기어 너브에 손을 올려놓고 한 손 운전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바로 N단으로 이렇게 막 밀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또 변속기도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잖아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말 그대로 기계식이에요. 변속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 그 생각이 나기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전자식일 경우에는 모터가 이제 내가 하는 힘 대신 입력을 받아가지고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변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몇 초로 까먹으면 속도는 벌써 100, 120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동 오프인데, 이것은 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차를 일단 박아라, 이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현실성을 투여해 볼게요. 만약 내가 급발진이 일어났는데 차를 박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이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아끼는 차를 어디다 박는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혹시 내가 다른 걸로 차를 멈춰 세우면 괜찮지 않냐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차를 정확하게 뒷범퍼를 정면으로 이렇게 박아라. 그러면 물론 가장 충격이 적고 가장 사고, 인명피해나 이런 추가적인 피해, 2차 피해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모닝이나 좀 극단적으로 모닝을 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롤스로이스야. 근데 급발진이 일어났어. 차를 박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차를 박는 순간 나는 살았지만 이제 이후의 삶이 죽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디 벽,
물론 벽에 박는 게 제일 안전한데, 벽에 박으면 이제 차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벽을 박으면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싹 다 가는 거거든요, 옆면을. 또 그럼 수리를 해야 되죠. 물론 폐차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목숨이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그게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현실성을 투여했을 때 좀 힘들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럼 죽으란 얘기냐? 아니죠.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다는 시동 오프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처법이 바로 시동 오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동 오프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하다가 또는 컴퓨터를 하다가 블루 스크린 뜨고 아니면 핸드폰이 렉 걸려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 예전에는 배터리 빼버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끼고 전원을 켜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블루 스크린 떠요. 아니면 렉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물론 컨트롤 할 때 델리트 해가지고 뭐 작업 관리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원 버튼 쭉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그리고 다시 키면 웬간해서는 다시 정상 작동하죠. 결국은 이 자동차라는 시스템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동 오프라는 건. 시동 오프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구동력이 줄어요. 왜냐면 뭐 전기가 있고 이게 뭘 쏴줘야, 연료를 이제 쏴줘야 계속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걸 다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능이 멈추고 타력 주행하겠죠? 그랬을 때 앞에 나왔던 브레이크를 밟고 뭐 브레이크가 안 되면 이제 충돌을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덜 위험하고 덜 세게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급발진이라는 상황은 정말 몇 초, 1, 2초가 진짜 소중하거든요. 1, 2초에 따라 속도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피해를 보거나 죽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그때 제일 먼저 바로 급발진인 것 같은데 하면 다른 거를 하기보다 시동 오프를 바로 눌러버리면 최소한의 속도 상승은 막고 이후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동 오프를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시동 오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이제 실제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정차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시동은 꺼지게 됩니다. 정차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꺼지죠. 근데 이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게 시동 버튼을 한 번 누른다고 꺼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오조작을 하거나 이랬을 때 시동이 꺼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은 이 시동 버튼을 3초 정도 가량을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D단으로 놓고 엑셀 페달을 조작하지 않고 D단의 구동력으로만 갔을 때 이 시동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고 있죠. 이럴 때 시동 버튼을 3초 가량 눌러줍니다. 꺼졌죠. 지금 이제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가 확 멈췄는데요. 만약에 제가 속도가 지금 한 6 정도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나가면 파킹 브레이크는 당연히 걸리지 않아요. 그냥 N단으로 놓고 쭉 달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엑셀 페달을 계속 밟고 있고요. 현재 시속 40 정도입니다. 여기서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여기서 문구가 다시 시동을 켜려면 N단으로 바꾸고 시동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시동이 걸리고 이제 D단으로 놓으면 다시 구동력이 살아납니다. 현재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낮은 속도로 진행했지만 실제로 80, 100이 돼도 똑같이 이렇게 시동을 끌 수 있고, 시동을 끄면 저는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이기 때문에 N단으로 바꿔야 하지만 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끄고 나서 좀 상황이 진전되면 N단으로 바꾸고 다시 시동을 걸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시동을 걸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도 재작동이 잘 되고
이제 뭐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급발진 상황에서 시동을 끄고 나서 다시 재시동을 걸었을 때 또다시 급발진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웬간하면은 재빠른 시간 안에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천천히 차를 멈춰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동을 오프하고 다시 킬 수도 있어요. 그 다시 킬 때 뭐 완전히 정차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셨겠지만 기계식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껐을 때 바로 그냥 시동을 온했을 때 시동이 걸리는 차도 있고, 시동이 꺼졌을 때 시동 버튼을 누르면 N단으로 이제 변속을 하라고 문구가 나오면서 N단을 놓고 시동을 걸면 다시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노브일 경우에는 시동 오프하면 무조건 N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먹지 않는다 해서 D단으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기계식 기어 노브처럼 N단일 때만 시동, NP단일 때만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내가 N단을 놓고 시동을 걸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시동 오프예요. 근데 시동 오프하고 여기서 속도가 좀 낮아지고 정차를 다 안 해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재시동을 걸어서 이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차를 안전하게 정차 다른 갓길이나 이런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급발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급발진인 것 같은데 하면 시동 오프를 해야 한다, 시동을 꺼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되게 당혹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 내 머릿속에 시동 오프라는 단어가 있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적은 확률로라도 시동 오프를 해야 되라는 게 뇌리를 스쳐 지나가서 내가 시동 오프를 해서 살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께 수많은 고민을 제가 스스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대로 이제 좀 해보면서 가장 간편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약에 급발진인 것 같다,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동을 끄자. 오늘은 조금 되게 무거운 주제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이 길어지고 진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과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영상도 추가적으로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또 이 급발진에 대해서 아니면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또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또 이제 새롭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